그래서 근데 나 맨날 탈락하고 맨날 면접 떨어지고 이래서 너무 속상하다. 내가 요번에도 붙을 수 있겠냐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심사한탄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끊었는데 제 옆에 자리에서 이제 계시던 분이 제 통화를 듣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집에 가시면서 이렇게 쪽지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뭐지? 안녕하세요. 홍사구의 낭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예리 학생을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T 산업융합학과에 이제 4학년, 이제 내년 2월에, 올해 2월이죠. 졸업 예정을 앞두고 있는 오예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졸업 전에 아주 좋은 기업으로 이직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기업 이름이 어떻게? 오늘의 집. 네, 오늘의 집. 네, 먼저 입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의 집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오픈 하나인데 네. 다음 주에 입사하시면 저희 교수님, 제가 대표님을 뵙고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의 집과 함께 저희 채널도 한번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인재를 잘 키워서 대표님 회사에 보내드리니까 좋은 시너지가 났으면 맞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졸업 전에 요새 대세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인 오늘의 집에 이직을 하게 되신 그런 또 스토리나 또 대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질문해 볼 텐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졸업 전에 오늘의 집에 취업을 하셨는데 취업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혹은 에피소드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그 오늘의 집을 면접 보기 위해서 카페에서 이제 그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지인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막 이제 통화를 하다가 너 카페에서 뭐 하냐 막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나 카페에서 내일 면접 보는데 카페에서 면접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나 맨날 탈락하고 맨날 면접 떨어지고 이래서 너무 속상하다. 내가 요번에도 붙을 수 있겠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심사한탄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끊었는데 제 옆에 자리에서 이제 계시던 분이 제 통화를 듣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집에 가시면서 이렇게 쪽지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뭐지? 이러고서 이제 펼쳐를 봤는데 이렇게 제가 이거를 항상 내가 이제 붙을 때까지, 면접에 붙을 때까지 이걸 부적으로 갖고 있겠다 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걸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면 정말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세요. 통화 내용을 들으시고 정말 초면이신 분이신데 쪽지를 접어서 어떻게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빈자리에 이렇게 딱 자리에 놓은 거예요? 제가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나가시면서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끝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지? 이러고 펼쳐봤는데 이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는 뭉클했는데 지금은 너무 기분이 좋지만 면접 준비하시느라 힘드시죠? 저도 면접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공감이 돼서 위로의 말씀이라도 이걸 보고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파이팅!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라고 내용 정말 좋네요.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항상 그 지갑 속에 넣어놓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까지? 네, 긍정의 부적이라서. 그렇죠. 네. 좋은 기운이 팍팍 느껴지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좀 궁금한 게 혹시 남자분이었어요?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남자분이셨어요. 남자분? 네, 남자분이셨습니다. 네.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오늘의 집을 통해서 한번 네, 맞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식사라도 이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힘든 과정에서도 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세상이 따뜻하다라는 걸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지만 또 따뜻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분도 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좋았던 점도 있고 기억에 남는 점도 있지만 좀 개인적으로 힘드셨던 부분들은 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제일 힘들었던 거는 모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자존감이 떨어진다, 자존감이 하락된다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떨어질 때마다? 네, 떨어질 때마다. 서류는 그냥 떨어지고 면접은 그냥 떨어지지만 제 자존감은 저기 지하 바닥까지 떨어지거든요. 쭉쭉쭉쭉. 네, 그리고 이게
계속 언제까지 취업이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니까 너무 암흑의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자존감이 떨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게 아마 제일 힘들었던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취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진짜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기한이라도 좀 정해주거나 맞아요. 차라리 기한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그거라도 좋은데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좀 가장 힘든 부분이죠. 맞아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졸업 전에 이렇게 취업을 하셨으니까 네. 굉장히 잘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졸업하고 6개월 후에 취업을 했는데 서류 한 400개 정도 쓰고 400군데 떨어지고 제가 최종 입사를 한 4개에서 1%의 그런 확률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원래 되게... 서류는 200개, 300개 넣어서 그 중에 한두 개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최종 합격까지는 그렇게 네. 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취업 준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부분들이 또 H자동차라든지 또 이게 다른 글로벌 기업에 또 지원하셨는데 네, 그 회사들 말고 또 오늘의 집으로 최종 선택하신 이유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은 좀 이게 우프거나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서류도 많이 탈락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회사 내부 사정으로 채용을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홀딩이 돼서 채용이 닫힌 것도 있고, 저는 이제 회사를 고를 때 뭐 사내 분위기, 복지, 그리고 뭐 다 같이 이런 힘찬 이런 거를 좀 원하거든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근데 그런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오늘의 집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또 제가 이전에 있었던 직무랑 또 맞는 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융합적으로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집을 또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네,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서 또 열심히 일도 하시고 네. 좋은 퍼포먼스도 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취업에 대한 부분 말고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대학교 생활을 좀 하셨잖아요. 네네.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대학 생활을 하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뭐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 축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쵸, 건대 축제가 네. 되게 유명하고 녹색지대 되게 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축제를 즐겼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과 부스도 되게 크게 열렸어가지고 저희 과 부스에도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동기들이랑도 놀고, 또 연예인들도 빵빵한 연예인들이 그쵸. 많이 오잖아요. 진짜 유명한 분들 네, 많이 유명한 오고. 연예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뭐 이제 연예인들도 공연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또 대학교에서 축제를 즐기면서 또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데이식스 왔었던 것 네, 같은데. 데이식스도 오고 뭐 로이킴도 오고. 맞아요. 유명한 또 연예인들은 싸이도 오고. 싸이도 오고 건국대학교 다 옵니다. 네, 축제가 굉장히 유명하고 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이 캠퍼스를 좀 즐기고 싶으시다. 그러면 건국대학교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대학 생활을 4년 동안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건국대학교에서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게 재직자 전형이지만 학교에 제일 좋은 점이 주간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간 수업을 들었던 점이 가장 좋았던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주간으로 수업을 들었다면 아무래도 그러면 회사는 안 다니셨던 그런 그렇죠. 네, 회사에 재직을 하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러면 그때 공부를 좀 더 깊게 하시고 수업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좀 좋으셨어요? 저는 제가 주간 수업에서 들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었는데, 사회, 경제, 뭐 인터넷 뉴스 보는 방법, 그리고 내가 이런 요즘은 또 사회가 또 이렇게 그쵸. 네, 그러잖아요. 뒤숭숭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내가 올바르게 시사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이게 강의지만, 수업이지만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 게 가장 제일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각이 좀 넓어졌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에서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사회를 보는 지식이라든지 그쵸. 뭐 정치나 경제, 문화에 대한 시각을 좀 넓혀줄 수 있는 수업이 네, 맞아요.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5번째 질문인데요. 네. 이제 직장 생활도 하셨고 또 대학 생활도 하시면서 이걸 동시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 네, 이렇게 맞아요. 직장 생활과 대학 생활을 동시에 하시면서 좀 힘드셨던 부분들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체력적, 정신적, 그리고 잠을 좀 줄여야 한다라는 그런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막 퇴근을 해서 학교 시간에 또 맞춰서 학교에 와야 되고 또 수업이 끝나면 또 수업 끝나서 집 가서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또 시험 기간이면 시험 공부를 해야 하거나 또 동기들이랑도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또 그 수업도 끝나면은 동기들이랑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잠을 줄이면서 이제 회사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이러니까 좀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저는 한 3-4시간 자면서 이제 병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직장 생활 하나 하는 것도 많이 힘드시다고 많이 하시는데 직장 생활 끝나자마자 밤에 또 학교에 와서 뭐 3-4시간씩 수업을 듣고 또 과제하고 또 주말에도 학교를 또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주말에 수업이 있으셔가지고. 주말에 또 오전 수업이 있고 이러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제 대학교 4년이 가장 갓생을 산 때가 아니지 않았나. 그렇죠. 시간 관리는 정말 네, 최고로 네. 철저하게 했던 것 잘했던.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을 좀 잘 관리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직장 생활도 하시면서 대학교 다니시면 어쩔 수 없이 자동으로 시간 관리 잘 하실 수 있으실 네. 겁니다. 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맞습니다. 네. 자, 그럼 6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건국대학교 K-뷰티 산업유형학과를 전공하신 이유, 또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평소에 패션이랑 이제 화장하는 거에 대한 취미가 되게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처음에 입학을 하기 전에는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스스로 패션 스타일리스트 자격증도 공부를 해서 자격증도 땄었거든요. 자격증 취득하신 거예요? 네,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하고 보니 또 뷰티에도 관심이 있는데 이걸 좀 심화해서 배워보고 싶다, 더 깊이 배워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 학과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또 2번째로는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아무래도 있잖아요. 뭐 이제 허들이 있으니까 뭐 연봉이라든지 직급에 대한 허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을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회사를 또 다니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K-뷰티 산업융합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학교 졸업을 안 하고 취업을 했을 때는 이게 어릴 때 돈을 좀 벌어서 좀 좋긴 한데 맞아요. 이제 다니다 보면 맞아요. 어느 정도의 좀 한계라든지 허들이 좀 있어요. 있다 보니까 뒤늦게 좀 공부 시작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늦지 않으셨거든요. 늦지 20대니까, 않았습니다. 네, 20대에 늦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시면서 또 공부도 하시는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꼭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건국대학교 K-뷰티 산업유형학과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저희 학교 뭐 장점은 많죠. 저희 과 장점 많지만 이제 뷰티에 관련된 뭐 실무, 실습, 이론 이런 거를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과가 저희 과가 되게 좋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마케팅, 창업 실무, 광고론, 실무에서 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창업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은 창업 실무 이런 과목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가 있다. 배워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K-뷰티 산업유형학과라고 하면 K-뷰티가 있어서 미용이나 네일, 헤어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는 융합학과다 보니까 마케팅, 뭐 광고론, 창업, 실무, 그 다음에 뭐 인턴십에서 이제 취업에 대한 부분들, 또 자기소개서 첨삭까지 다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실무 지식을 학교에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과목에서 배운 것, 전공 과목에서 배운 것들을 실무에 정말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과 또 실무를 동시에 배우실 수 있는 저희 학과로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대학교 생활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년 정도 하시고 이제 졸업을 앞둔 시점이 되셨는데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아 이건 진짜 내가 잘했다. 이 부분은 되게 잘 선택한 경험이다 라고 하는 경험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물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도 좋지만 하나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선 살짝 하나를 내려놓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퇴사를 하고 온전히 캠퍼스를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약간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학교가 일가모나 이런 것들이 예쁘기 때문에 이게 캠퍼스 로망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올라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뭐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른 과 친구들과 이제 또 소통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지냈던 그런 캠퍼스, 그리고 저희 학교가 이제 시설이 또 좋아가지고 뭐 K큐브나 카페처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시설들과 뭐 이제 풍경, 그리고 다른 과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간 수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누렸던 것이 가장 제일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제식자 전형으로 입학을 했지만 네. 밤에만 다닌 게 아니라 그쵸. 네,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주간에 이제 중앙 학생들과 같이 수업도 듣고 네. 또 햇빛 쨍쨍한 일과모도 걸으시고 네. 또 이 대학교의 낭만을 좀 누렸던 경험이 굉장히 네. 좋았다. 네, 저도 이제 한 20년 전에 네, 건국대학교에서 이렇게 캠퍼스 낭만을 즐겼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캠퍼스 낭만은 또 건국대학교가 네. 짱인 것 최고입니다. 같습니다. 네. 진짜 최고입니다. 네, 호수 이렇게 걸으시면서 네, 일가모가 또 네, 예쁘기 일과모 때문에 하면서 일과모를 또 걷고 또 거기 앉아서 멍도 때리고 또 커피도 이렇게, 마시고. 네, 혹시 또 커플이 있으면 또 이렇게 오손도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그런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갈 네. 텐데요. 우리 재직자 특별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또 재직자 특별 전형의 선배로서 또 혹은 또 인생의 선배로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저희 이제 고등학교 모교에서도 재직자 전형을 위한 이런 컨설팅을 해달라고 해서 몇 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이제 찾아보시는 분들이 고민이 있으셔서 이 영상을 보시겠죠? 그쵸. 근데 이제 저도 만 19세에 이제 취업을 하게 돼서 이제 계속 회사를 다녔어요. 사실 대학교에 대한 갈망이 있지는 않았고 회사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 해, 두 해 연차가 쌓이고 실무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 이직을 할 때나 이럴 때 약간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아직 너희 왜 대학교 안 나왔냐라는 그런 인식이 아직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내가 재직자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왜 베네핏이 좋은 거를 내가 이제 안 쓰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대학교를 지원을 하게 된 케이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오시면 세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는 이제 4년제 좋은 학교를 이제 저희가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는 거 베네핏을 받으면서 할 수 있다.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부에서 이거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망사다리라는 전액 장학금을 저는 받으면서 4년 동안 등록금의 거의 전액 100% 가깝게. 네, 맞습니다. 재직을 하게 되면 그 분기마다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재직을 하고 있으면 이제 장학금을 주고 등록금을 주고 하는, 저도 그래서 4년 동안 재직을 하면서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제일 여러분들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학교에 오시는 거니까 학교도 다니면서 이제 회사 경력도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다닐 수 있다는 점,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학교를 지금 재직자 전형으로 찾아보시고 계시는 것 중에 제가 꿀팁을 공유드리자면 대학 어디가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학과, 그다음에 대학교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오픈 채팅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받으시려면 대학 어디가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저는 꿀팁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꿀팁을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꿀팁이 아마 대학 등록금 어떻게 할까라고 하시는 분, 고민이 좀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맞아요. 희망사단이라고 하는 장학금을 받으시면서
또 직장 생활의 경력도 끊지 않으면서 맞죠. 공부도 할 수 있다. 맞죠.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잘 알아보시려면 대학 어디가라는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다. 이게 광고가 아닌데, 네. 맞아요. 광고처럼. 정말 재직자 특별전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2026학년도 그런 수시 모집에 대한 부분들이 대학 어디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다음 시간에는 2026학년도 재직자 특별전형 수시 모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변화되는 부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저희 입학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자기소개서 전형이 또 없어졌어요. 그런데 또 내년에는 또 올해는 좀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학교마다 자기소개서 항목도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재직자 특별전형 4년 동안 했던 경험과 오늘 시기라고 좋은 기업에 또 이직을 하신 경험들은 잘 나눠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좋은 경험 또 꿀팁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터뷰는 마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영상에는 2026년도 재직자 특별전형 수시 전형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인터뷰 응해주신 저희 학생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네, 입사를 또 하시는데 네. 좋은 성과를 내시고 건승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마칠게요.